폭탄 발언을 해요. 그들이 이 거친 녀석이 훈알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불쌍한 친구는 갑자기 그가 학생회장이었다는 것을 기억해내요. 그리고 이거 들어봐요. 그 악당은 호클렘 재단을 소유한 가문의 일원이고 그 시절 그 교활한 자가 그에게 발명가를 괴롭히라고 시켰어요. 그러다 그가 다른 적에게서 갑옷을 얻었다고 말하자 갑옷이 엄청난 충격을 받아요. 왜냐하면 이제 완전히 해체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플레이어는 내 옛 동료가 어떻게 배치 아이템을 손에 넣었지 하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그 악당이 훔친 물건을 샀다고 생각했지만 이내 그 사기꾼이 의심스러운 곳에서 로그인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다른 무술 수련 장면으로 넘어가는데 그 거구가 제자를 완전히 압도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이 미친 사건에 사로잡혀 있고 모두가 스승으로부터 그를 구하기 위해 달려가요. 게임으로 돌아와서 젊은이는 그 남자가 해커와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유물을 훔치고 버그를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죠. 그가 왜 이런 짓을 하냐고 바보를 추궁할 때 누군가 그의 대장간에 나타나요. 그가 실수라고 둘러대려 하지만 방문객은 동요하지 않고 그냥 더 가까이 다가와요. 그는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지그 바로 앞에 서고 지그는 말문이 막혀요. 이 남자는 그를 그의 옛날 초강력 캐릭터로 알아봐요. 알고 보니 그 전사는 자신의 옛 라이벌이 숨어 지내기 위해 대장장이가 되었다는 것을 금방 알아차려요. 그리고 몸을 돌리면서 그는 한때 서버의 최고였던 남자에게 검을 휘둘러요. 그 무기의 칼자루에는 캐릭터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자 그 미치광이가 전속력으로 돌진하고 그 공격에 너무 놀라 그는 흉갑을 방패로 들어올려요. 공격이 명중하고 불쌍한 친구는 뒤로 날아가며 HP가 빨간색으로 떨어져요. 게다가 그 미치광이는 온 장소를 파괴해요. 일꾼이 기겁하는 동안 미치광이는 자신의 공격이 막힌 것에 감명받아 고개를 끄덕일 뿐이에요. 이 모든 것은 단지 그를 옛 라이벌로 확인하기 위함이었지만 그것이 발명가의 분노를 식히지는 못해요. 설상가상으로 방문객은 계속 공격을 퍼붓고 물론 지그는 그가 누구인지 전혀 몰라요. 모든 움직임이 막히고 그의 기술은 분명히 뛰어나요. 그의 추측으로는 이 적의 레벨은 100이지만 그의 정체는 미스터리예요. 왜냐하면 최상위 플레이어만이 이런 일을 해낼 수 있기 때문이죠. 게다가 이 낯선 사람이 어떻게 자신을 아는지 알아내야 해요. 그는 케이지가 자신의 과거에 대한 소문을 아이언 크로스 길드 전체에 퍼뜨렸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이제 그들은 다시 충돌하고 있어요. 그는 주인공이 정말 명성에 걸맞다고 인정하고 그래서 젊은이는 그가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아는지 재빨리 물어요. 그리고 그 전사는 마지막 대결 이후로 대장장이에 대한 생각을 멈춘 적이 없다고 말해요. 그들이 만났던 때로 돌아가 붑스는 최강자를 이길 유일한 사람이 되겠다고 맹세했어요. 그의 공격은 아무 소용이 없고 그는 가면 쓴 남자의 반사신경이 완전히 인간의 것이 아님을 금방 깨달아요. 그들이 힘을 끌어올려 충돌하지만 도전자의 도끼는 쉽게 튕겨나가요. 그 이후로 그는 그들 사이의 힘의 격차를 잊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의 임무는 최강자를 이기고 게임 전체에서 최고의 파이터가 되는 것이었어요. 이 상황에서 그는 상대방이 적팀과 관련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 이기겠다고 계속 위협해요. 그의 코드명은 블리츠킹이고 그를 완전히 쓰러뜨릴 준비가 되어 있지만 그의 라이벌은 자신이 그 유명한 배치가 아니라고 재빨리 말해요. 알고 보니 그의 전투 갈증은 해소되지 않았고 다른 선택지가 없자 대장장이는 망치를 소환해요. 다시 한번 그들은 충돌할 준비를 하고 불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영리한 자는 계획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상대의 광란을 다룰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이고 그는 재빨리 다크 브레이크를 사용해요. 칼날이 산산조각 나자 미치광이는 강력한 무기를 잃고 눈에 띄게 흔들려요. 자신의 장비가 망가지는 것을 본 전 서버 챔피언은 이 처참한 실패에 낙담하고 침입자는 다시 한번 패배를 인정하며 정복자의 엄청난 기술을 칭찬해요. 온갖 대화에도 불구하고 그 천재가 하는 어떤 것도 그가 옛 숙적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시키지 못해요. 이제 그 거친 자는 일어나 떠나면서 다음에 마주칠 때 재대결을 약속해요. 추궁당하자 그는 엘프 마을의 알세인에게서 이 전설적인 검을 얻었다고 털어놓아요. 처음에 지그는 그가 누구인지 전혀 모르지만 곧 그가 자신과 같은 또 다른 발명가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 정보는 해커를 추적할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그를 흥분시켜요. 그는 전문가처럼 지도를 따라 재빨리 마을로 향해요. 갑자기 두 명의 경비병이 창으로 그의 길을 막으며 멈추라고 해요. 누구냐? 라이벌이 떠나기 전 수리공은 망가진 장비를 고쳐주겠다고 제안했다. 어쨌든 그는 그런 전설적인 검을 부순 것이 자기 탓이라고 느낀다.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검객은 그 교활한 자의 계획이 그것을 영원히 가지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동의한다. 마침내 그 불쌍한 친구는 떠나고 심술루는 이는 이 추종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 설상가상으로 그는 남겨진 혼돈을 치워야 하지만 옛 유물 중 하나를 손에 넣었기에 여전히 약간 흥분해 있으며 이전의 영광을 되찾겠다고 다짐한다. 하지만 그때 그는 와츠가 언급했던 장소와 그 NPC가 자신의 문제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직접 확인해보기로 결심한다.
그가 거닐 때 그의 마음은 주변의 독특한 식물들로 향하지만 정말로 그의 눈길을 사로잡는 것은 뾰족한 귀를 가진 이들 사이에 아름다운 여성들이다. 갑자기 도적 하나가 몰래 다가와 뒤에서 그를 붙잡는다. 설상가상으로 화살이 휙 지나가며 그의 발에 거의 박힐 뻔한다. 위험에도 불구하고 영웅은 그것이 어설픈 함정임을 알고 있으며 궁수는 그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경고한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는 이것이 블로그에서 그 장소에 들어가는 위험에 대해 경고한 이유임을 깨닫지만 여전히 상황 파악을 잘 못하고 있다. 그들은 계속해서 물러서고 다시 오지 말라고 말하지만 그는 꼼짝 못하고 여전히 붙잡혀 있다. 갑자기 또 다른 여성이 닌자처럼 제주를 넘으며 나타난다. 그녀는 시아이며 그들이 자신을 알고 신뢰하기 때문에 진정하라고 말한다. 그들은 서로 인사를 나누고 동료는 그곳에서 임무 수행 중이라고 털어놓자 그는 매우 기뻐한다. 갑자기 강력한 이가 주의를 끌며 작은 불덩어리들을 소환한다. 이들은 셀러맨더들로 대장장이가 좋은 사람임을 증명하기 위해 왔으며 한 마리가 그의 얼굴에 바짝 다가간다. 그들은 모두 그의 얼굴과 머리 위로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이 작은 녀석들은 누가 엘프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데 사용된다. 그들 각자는 발명가를 완전히 마음에 들어하며 그의 불기술 때문에 그를 좋아한다. 이것은 다른 두 명이 여전히 이 새로운 인간에 대해 약간 의심스러워하지만 그들이 서로 잘 맞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들이 조심스러워하지만 전통이 이기고 그는 모두에게서 허가를 받는다. 나중에 그 불쌍한 친구는 엘프를 상대하는 것이 악몽 같을 것임을 알지만 친구 덕분에 계속 조사할 수 있다. 집 안에서 그는 또 다른 시타델 주민을 만난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긴 머리의 남자가 정말로 검을 넘겼는지 묻는 젊은 친구조차 감탄하게 한다. 그녀의 얼굴이 불편함을 외치는 것처럼 분노가 명백해서 그 무례한 자는 그렇다고 말하며 왜 묻는지 질문하고 영웅조차 그가 얼마나 위협적인지 알 수 있다. 그러자 그는 이 정보가 검의 이전 주인에게서 왔다고 설명하고 지그는 단지 그의 친구가 어떻게 그것을 얻었는지 알고 싶어한다. 그 속물은 의뢰인이 파산하여 유물을 지불금으로 남겼기 때문에 잘 모른다고 말하며 회피한다. 이것에 너무 놀라 그는 재빨리 누가 그 아이템으로 지불했는지 묻는다. 그 잘생긴 남자가 이름을 막 말하려는 순간 게임에 갑자기 글리치가 발생한다. 화면과 소리가 이상해지면서 플레이어를 놀라게 하고 그를 완전히 혼란스럽게 만든다. 게임 전체가 미쳐 날뛰며 그를 매우 불안하게 만든다. 아이러니하게도 RPD야는 버그 없는 명작으로 유명하다. 그 처녀가 오두막 안으로 들어서며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묻는다. 그녀는 안에서 일어난 글리치에 완전히 기겁하고 질문을 받자 응이라고 대답한다. 나도 그 이상한 오류가 보여 이 시스템 글리치를 보고해야 해. 이건 마치 깜짝 퀴즈처럼 갑자기 나타났어. 그러자 친구가 뭔가를 만지기 시작하고 그에게 NPC와의 행동을 사이먼 세이즈 게임처럼 다시 해보라고 말한다. 우리는 그 집 안에서 유령의 집처럼 발생하는 이 미친 그래픽 글리치의 격렬한 장면을 포착한다. 이제 그 불쌍한 친구는 완전히 지쳤고 그들 중 누구도 이렇게 망가진 게임을 본 적이 없다. 정말로 소녀는 SOS 문자를 보내는 것처럼 즉시 개발팀에 연락하기로 결심한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주변을 돌아다니기 시작하고 우리 모두를 본다. 친구들이 숲을 안내해 줘서 제대로 가고 있어. 그들은 곧 거대한 나무에 도착하고 모험가는 우아하고 감탄한다. 저 경치 좀 봐. 거닐면서 그들은 이것이 임무의 끝이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궁수는 바람의 날개를 찾는 퀘스트를 진행 중이다. 그는 또한 이전에 하던 퀘스트도 멋지게 완수했다. 그녀는 좋았어라고 말한다. 내가 마지막으로 끝내는구나. 팀원들이 이미 모든 것을 끝냈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녀의 계획은 일을 마친 후 공국으로 향하는 것이고 소녀는 바쁘지 않은 거 확실해? 라고 묻는다. 하지만 남자는 아니라고 한다. 해커를 찾을 기회를 놓쳤으니 괜찮아. 그래서 둘 다 이번에야말로 임무를 끝내기로 마음먹고 들떠있다. 이 협력에 그녀는 미소 지으며 세계수까지 마지막으로 도착하는 사람이 저녁 사기라고 농담한다. 물론 그 짠돌이는 지고 싶지 않아서 쏜살같이 달려가 뒤처지지 않는다. 그들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 멋진 기념비를 발견하고 모험가는 받침대에 꽃을 꽂는다. 그러자 쾅! 천사 같은 존재가 그들 바로 앞에 나타난다. 그 눈은 방문객들에게 고정되고 이 존재는 나를 왜 소환했는가? 라고 묻는다. 그녀는 대사제이며 플레이어는 엘프의 친구라는 멋진 칭호를 얻는다. 명예로운 자는 신을 만나기 위해 124명의 엘프를 도왔다고 말한다. 별거 아니야. 이 말을 듣고 여인은 도와줘서 고마워요 라고 말하며 숲도 자신을 지지해준다고 언급한다. 그녀의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그녀는 순수한 마법의 기운이 느껴지는 바람의 날개 보석을 얻는다. 그녀가 보석에 감탄하며 손을 뻗자 여신은 잠깐이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먼저 유물을 얻기 위한 마지막 임무가 하나 있기 때문이다. 그녀는
세 번째 마법사 왕 이바니우스를 기억하며 여주인공이 그 돌을 가질 자격이 있다고 말한다. 큰 질문은 이 늙은 친구도 자격이 있는지 여부이고, 정령은 그들이 마케니아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궁금해한다. 그것은 오래전에 파괴된 고대 도시이며 처녀는 그들이 위대한 인간이었지만 오만함이 그들을 망쳤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 남자가 처음 그 아이템을 원했을 때 그녀는 그가 공중 요새를 짓고 있다고 생각했다. 이 주제는 그들 모두를 긴장하게 만들고, 대장장이는 이 전설적인 친구가 유물을 오용했다고 생각한다. 유물을 건네주기 전에 신성한 자는 좋은 의도가 항상 좋은 결과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말한다. 마침내 그녀는 너무 놀라 말을 잇지 못하는 젊은 여성에게 수정을 건넨다. 그녀를 자격이 있다고 보고 그녀의 임무는 한 돌은 가지고 다른 하나는 왕에게 주는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꼭 좋은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분대는 재건축 중인 대장간에서 쉬고 있고 친구들은 모두 함께 퀘스트를 할 생각이다. 모두가 들떠있고 에일리는 이것으로 얼마를 벌 수 있을지에 대해서만 걱정한다. 그때 소녀는 행방불명된 발명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한다. 갑자기 지각생이 사무실에서 튀어나오며 늦어서 미안이라고 말한다. 이제 우리는 북쪽의 유명한 공중 요새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불만스러워한다. 모두가 들어갈 허가를 받지 못해 경비병에게 불평하고 있다. 이것은 그들이 임무에 참여하는 것을 막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안절부절 못하게 한다. 막강한 팀이 나타날 때까지 그들은 유명한 대장장이와의 동맹을 보고 충격을 받으며 파충류가 그들을 들여보내준다. 이유는 폐하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사야는 특별 허가를 받았고, 남겨진 자들은 주인공의 VIP 대우에 분노하고 있다. 안에서 그들은 신비한 에너지 분위기를 가진 위대한 군주에게 인사를 받는다. 그들은 목표를 완수했으며 바람의 날개와 성수를 가져왔음을 보여준다. 부양수를 완벽히 해낸 오핀처럼 로키는 데보라의 단서를 잡았고 지그는 정밀함의 전문가가 되었다. 이 모든 소식은 장로를 매우 기쁘게 하고 그들을 칭찬한 후 보상을 건네준다. 게다가 모두가 임무의 두 번째 단계에 대한 모든 정보를 얻고 그 멋진 친구가 그들을 올바른 장소로 안내할 것이다. 모두가 바람에 대해 들떠있지만 왕은 무언가에 대해 약간 스트레스를 받는 것처럼 보인다. 그들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 궁수는 이걸로 뭘 해야 하죠? 라고 묻는다. 그리고 하이는 넘겨주시죠? 라고 말한다. 알고 보니 소녀는 대사제의 경고를 기억하고 차라리 자신이 직접 그 늙은 남자에게 주겠다고 말한다. 한편 마법사는 우아라고 말한다. 이 지하실은 거대하고 그는 거기에 마법진을 그려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반면에 대장장이는 왕국의 대장간에서 제조법을 따라 작업을 시작한다. 그의 망치질은 톱니바퀴를 만들지만 그는 완전히 실패한다. 그는 보기보다 더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계속해서 설계도를 확인한다. 그는 다시 작업에 착수했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기술 레벨을 올려 마침내 완벽하게 아이템을 만들어냈다. 실수 없이 이제 정밀도를 유지해야 하므로 계속해서 유지보수를 한다. 천재는 프로젝트를 완벽하게 해내고 아티팩트 제작을 끝낸다. 남은 건 마지막 장치를 저 신비한 기계에 끼워 넣는 것뿐이다. 마법사는 자신의 왕국이 다시 위대해질 것을 보며 흥분했다. 그의 부하들도 모든 것이 완벽하고 제대로 준비된 것을 본다. 그러자 그 거물은 왕관으로 보라색 힘을 이용해 장치에 마법을 부여한다. 그에게서 룬 문자가 튀어나오고 구슬 아래에 마법진이 나타나면서 거대한 섬광이 왕궁 전체를 한 번에 비춘다. 모두들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하는 반응이다. 왜냐하면 이건 주요 이벤트였기 때문이다. 한편 사령관은 감사를 표하며 계획을 진행하고 보상을 약속할 준비가 되어 있다. 모두 전리품을 받고 주인공은 자신의 보상에 들떠 있다. 보상은 경험치와 왕국의 공식 제복이었고 모두들 왜 이거지? 하는 반응이다. 그 섬뜩한 남자는 이 선물로 그들을 존중하는 것이며 왕국에 합류하여 통치할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 모든 권력에 굶주린 모습에 두 소녀는 이 반전을 믿을 수 없어 기겁한다. 그들이 반응하기도 전에 왕실 경비대가 그들을 붙잡았고 소년들도 악당이 무슨 꿍꿍이인지 궁금해하며 충격에 빠졌다. 그러자 그 미치광이는 날 거부하면 내 비행 요새의 제물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한다. 수많은 사람들이 도시에 모여 명소들을 즐기고 있었다. 한 소녀가 땅에 균열이 생기는 것을 보고 기겁한다. 쾅! 폭발이 그곳에 있던 모든 플레이어를 쓸어버린다. 경고도 없이 도시 재앙이 시작되면서 로그인한 모든 사람에게 관리자가 추방했다는 메시지와 함께 강제 종료된다. 몇몇은 이 혼란 속에서도 침착했고 소녀는 친구들에게 무언가 확인해보자고 전화한다. 그들은 왕국 아래에서 보라색 수정을 발견했고 그 수정이 왕국을 갑자기 떠오르게 하고 있었다. 당연히 모두들 왜 이 땅이 날고 있는 거지? 하는 반응이다. 신비한 우리의 가처 계획에 대한 어떠한 반란도 막는다. 모두가 폭군과 협력할지 아니면 그의 악에 맞서 싸울지 선택하는 퀘스트를 받는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혼란스러워하며 그들은 장로에게 풀어달라고 요구한다. 그러자 그 가학적인 자는 내 힘에 굴복해야만 풀어주겠다고 말한다. 그리고 손가락을 튕기자 모두가 그것을 느낀다. 이 에너지 충격은 마법사의 마력을 흡수하여 적에게로 돌린다.
각 병사들은 포획된 만화가 흐르는 것을 느끼고 수염난 남자는 부하들에게 움직이라고 명령한다. 갇힌 영혼들은 그저 가만히 있으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그들은 어떤 시스템 옵션을 선택할지 토론하기 시작했고 시아는 대사제와의 대화를 떠올린다. 걱정하는 사람은 결과를 두려워하지만 친구는 계획이 있다며 그녀를 안심시킨다. 문제는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다. 지표면이 갈라지고 있어서 꽉 붙잡아야 한다. 에일린을 도우려던 소녀는 도망치기도 전에 균형을 완전히 잃는다. 다행히 발명가가 슈퍼히어로처럼 날아와 제때 그녀를 붙잡는다. 혼란을 살피던 그들은 바깥 상황을 봐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똑똑한 친구가 오핀에게 힘을 쓸 수 있는지 묻는다. 힘들어하면서도 그에게는 아직 약간의 만화가 남아있었고 마법을 쓰기 시작한다. 한편 왕은 피구 경기가 잘못된 것처럼 무고한 사람들에게 거대한 에너지 구슬을 던지며 날뛰고 있다. 남은 모든 사람들은 부하들에게 등을 두드려 받는 악당에게 기력을 빨리고 있다. 마법사가 다른 인간들을 처리하겠다고 말하자 그의 조수는 그들이 도망칠 수 없으니 굴복해야 한다고 상기시킨다. 그 남자가 복수에 대해 자랑하기도 전에 비명소리가 그의 주위를 완전히 사로잡는다. 모험가들이 속임수를 써서 탈출한 것 같고 경비병들은 모두 이런 우리 잘못이야라고 한다. 하지만 그들의 보스는 분노하고 있다. 모두가 악당과 마주섰고 당연히 그의 사악한 계획에 동조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는 부하들에게 그들을 포위하라고 명령하여 탈출할 틈을 전혀 남기지 않는다. 보라색 안개가 피어오르자 지그는 무언가 걱정하며 적을 부른다. 꼬마에게 한 소리 들은 왕은 엄청나게 화가 난다. 그러자 로그가 그의 경쟁자가 정밀 제어를 사용해 맵 전체를 들어 올렸는지 묻는다. 질문을 받자 욕심 많은 남자는 그것이 자신의 왕국 기술, 즉 마법 장치와 첨단 기계라고 털어놓는다. 미치광이가 자신의 힘을 자랑해도 발명가는 아니라고 말한다. 내 창조물이 진짜 MVP야. 그러자 로그가 리모컨을 꺼내 버튼을 누르자 쾅 모든 것이 폭발한다. 이 반전은 예상치 못했던 장로를 완전히 충격에 빠뜨린다. 알고 보니 똑똑한 친구가 만약을 대비해 장치를 조작하고 작은 폭탄을 심어두었다. 당연히 그의 동료들은 그의 계획을 듣고 와 하는 반응이다. 요새가 무너지는 것을 보자 화난 마법사는 더 많은 마법을 퍼붓기 시작한다. 바위들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고 모험가들은 충격에 대비한다. 그들 주위에 보호막이 생기지만 로키와 오핀이 함께해도 그들을 완전히 보호할 수는 없다. 설상가상으로 대장장이가 도우려 하지만 그의 발 근처에서 폭발이 일어난다. 그는 발을 헛디뎌 땅으로 추락하기 시작한다. 빠르게 추락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불쌍한 남자는 자신의 하강 장비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지만 누군가 바람의 날개를 사용하고 돌풍이 그를 구하기 위해 날아든다. 시아가 이 엄청난 실패에서 그를 구하기 위해 날아온다. 두 사람은 다시 단단한 땅에 착지하고 모두가 그 모험가의 멋진 움직임에 감탄한다. 그녀는 사제에게 받은 아이템 덕분에 해낼 수 있었다고 털어놓지만 마법사가 망가진 계획에 대해 분노 모드에 들어가면서 그들의 대화는 끊긴다. 수정이 무너지면서 불쌍한 영혼들의 에너지가 그들의 몸으로 돌아온다. 말할 것도 없이 로그는 적의 계획 속에 숨겨둔 자신의 비밀 무기에 대해 의기양양해한다. 문제는 왕국의 땅이 무너지고 있고 떨어지면서 불쌍한 영혼들이 거대한 바위에 매달린다는 것이다. 그들은 얼음 심연으로 굴러 떨어지는데 그곳으로 가는 것은 전리품을 회수할 기회 없이 모든 HP를 한 번에 잃는 것과 같다. 그러자 영웅은 이 파멸을 피할 방법을 궁리하기 시작한다. 한편 장로와 그의 부하들은 충격에 빠져 어떻게 부양을 다시 되돌릴지 막막해한다. 한편 젊은이들도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아 패닉에 빠졌고 그녀의 아티팩트조차 소용이 없다. 지그가 방법을 찾으려 할 때 에일린이 바위에서 거의 미끄러질 뻔하고 궁수가 그녀를 잡기 위해 달려간다. 문제는 그녀가 아직 사용법을 파악 중이라 아이템이 오작동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로키가 그녀를 구하기 위해 뛰어들고 발명가는 친구가 뛰어드는 것을 보며 불안해하며 도울 준비를 하지만 여전히 불안감을 느낀다. 놀라운 것은 무언가가 모두를 놀라게 하고 빨간 옷을 입은 여자가 날아와 금발 여자를 구한다는 것이다. 그녀는 리제스로 동료들이 자신을 빼고 보물 사냥을 갔다고 생각해서 파트너에게 따지러 따라온 것이다. 게다가 그녀는 대장간이 망가진 것에 대해 화가 나 있다. 알고 보니 그 동료는 그들을 구하기 위해 기구를 가져왔고 한 명씩 구하기 시작한다. 대장장이가 지원군 덕분에 희망을 느끼고 있을 때 발사체가 그를 플랫폼에서 떨어뜨린다. 그러자 그의 동료들은 완전히 충격에 빠지고 시아가 도우러 뛰어든다. 다행히 그 남자는 구출되었지만 흰머리 남자는 여전히 모든 것에 대해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더 많은 자네들이 물속으로 떨어지면서 그들은 마케나 왕국의 군대가 전멸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랬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욕심 많은 그녀는 친구의 무모한 행동에 분노하고 있다. 그의 일이 자신의 돈줄이기 때문에 그를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녀는 그의 기술에 너무 집착해서 그를 그저 돈 버는 기계로만 본다. 다른 사람들은 모든 것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마치 자신들의 모든 노력과 보상이 순식간에 사라진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재능 있는 친구의 계획을 칭찬해야 했고 그는 에일린에게 보상이 쓰레기가 아니라고 바로 잡아준다. 왜냐하면 그곳에 있던 모두가 방금 100만 골드를 얻었기 때문이다. 흥분이 너무 커서 기구가 흔들리며 거의 추락할 뻔한다. 이제 길 잃은 고양이 한 마리가 빙하를 헤매며 이 장엄한 광경과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제기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 전세가 역전되자 강력한 자는 자신의 에너지를 방출하며 적들에게 복수를 맹세한다. 알고 보니 임원들이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고 그들 중 누구도 이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개발자는 어슬렁거리며 들어와 이 혼란에 대해 완전히 신이 난 것처럼 보인다. 문제는 그의 파트너 중 한 명이 몇 달간의 계획이 모두 수포로 돌아갔다고 지적해도 그는 동요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안경 쓴 녀석이 또 쉴 계획을 세우는 걸 보고 정장 입은 남자는 더 열이 받습니다. 한편 침착한 사람은 그가 나가버리면 게임은 끝장이라고 말하지만 영리한 사람은 아직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장 입은 남자는 기겁하며 이런 식으로 어떻게 스토리를 계속 이끌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개발자는 이 난장판을 수습하는 동안 유저들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있다고 언급합니다. 이 계획 덕분에 사업가는 더 이상 팬들에게 휘둘리지 않게 되어 안심합니다. 그 계획은 고대의 부름이라는 대규모 업데이트를 내놓는 것이죠. 회사에서는 수많은 직원들이 화면에 시선을 고정한 채 리더가 마침내 업데이트 출시일을 발표하는 것에 모두가 주목합니다. 일이 늘어 울상인 직원들을 보고 매니저는 보너스를 약속하고 모두가 열광합니다. 그리고 서버의 실세는 이야기 속 주인공의 다음 행보에 대해 기대하며 이야기합니다. 업데이트 때문에 주인공이 시뮬레이션에서 깨어나는 모습이 보입니다. 잠시 후 그는 또 하루의 무술 훈련을 마칩니다. 핸드폰을 확인하자 샤론에게서 만나자는 연락이 와 있습니다. 그가 도착하니 모든 플레이어들이 모여 새로운 게임 콘텐츠 트레일러를 보고 있습니다. 새로운 선택지들은 아이들을 놀라게 했고 각자 다른 것에 흥분합니다. 그리고 더 자세한 게임 정보를 파고들며 모두 서버가 다시 열리기를 기대합니다. 알고 보니 그 불쌍한 친구는 오후 내내 기다렸지만 여전히 플레이할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일행은 함께 집으로 향하고 검은 머리 남자는 안전을 위해 그녀를 바래다 주겠다고 합니다. 이 말에 그녀는 얼굴을 붉히고 다른 친구는 게임을 못한다며 계속 징징거립니다. 한편 주인공은 다시 접속하면 뭘 할지 생각에 잠겨 있다가 친구가 툭 칩니다. 영리한 친구가 그에게 경주에 대해 상기시키며 저녁을 사야 한다고 말합니다. 문제는 아르페디아가 동시에 열리는 바람에 게임 중독자는 쏜살같이 달려가고 불쌍한 소녀는 친구와 제대로 된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혼자 남겨집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그 와일드한 남자는 그냥 옷을 벗고 캡슐로 뛰어듭니다. 로그인하자 그는 뭔가 다른 것을 발견합니다. 더 많은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고 욕심 많은 그는 더욱 흥분합니다. 클릭하자 빛이 그를 감싸고 그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몰라 기겁합니다. 갑자기 그 남자는 끝없는 어둠 속으로 내던져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때 천국의 문이 나타나고 안으로 들어가자 무언가가 그를 당황하게 합니다. 그를 기다리는 천사 같은 인물 주위에는 모루와 도구들이 널려 있고 그 잘생긴 남자는 새로운 이의 도착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눈앞의 남자가 지그인 것을 보고 그 덩치는 자신이 위대한 토르의 사자이자 진짜 천사라고 밝힙니다. 문제는 대장장이가 그 말을 믿지 않고 잘생긴 남자는 그의 태도에 화가 납니다. 너무 화가 나서 불쌍한 친구에게 널 두들겨 패주겠다고 말합니다. 봐주는 거 없네요. 진정한 후 그 존재는 플레이어의 클래스와 스탯을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빤히 쳐다보는 시선에 매우 어색해하고 그 존재가 통과할 자격이 없다고 말하자 화를 냅니다. 통과하려면 신에게 인정받는 것 같은 대단한 자격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강철의 거장처럼 위대해질 수 있죠. 이 말을 듣고 그는 완전히 혼란스러워하고 수염난 남자는 계속 그를 놀려댑니다. 그때 펑 그의 뒤에 포털이 열리고 남자는 준비가 되면 다시 와야 한다고 말합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소용돌이가 그를 엄청난 속도로 뒤로 끌어당깁니다. 그는 대장간 앞에 떨어지고 창피했던 장면에 대해 몹시 화를 냅니다. 리제스가 나타나고 평소처럼 거들먹거리며 일하라고 말합니다. 그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너무 말하고 싶어 하지만 그녀는 그곳에 없었기에 전혀 모릅니다. 그는 그녀가 자신과 같은 정신없는 경험을 하지 않은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만 그녀는 여전히 일을 시작하라고 소리치며 명령합니다. 그녀가 소리치는 동안 그는 딜런에게 생산 문제에 대해 문자를 보냅니다. 이 와중에 영리한 그녀는 남자들이 문제를 해결하러 나서는 것을 보고 안심합니다. 모든 것이 여전히 엉망인 가운데 소녀는 하늘에 있는 무언가에 정신이 팔립니다. 금발 남자가 그의 탈 것을 착륙시키고 그들은 사업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가게를 재건축해서 아주 멋지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인공은 업그레이드하고 사업을 키울 생각에 들떠서 그들은 계산을 해야 하고 그는 신이 났습니다. 그의 기술이 있으면 고객들로부터 돈을 긁어 모을 테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그 천사에게 인정을 받아 강철의 거장 전설이 될 겁니다. 그때 매니저가 전화하고 사업가는 금속 거래 규칙에 대해 늘어놓는데 불쌍한 친구는 그 세부 사항에 정신을 못 차립니다.
장황한 설명 끝에 그 남자는 대장장이가 아직 이 거래를 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자신만의 가게를 연 대장장이는 단 한 명뿐인데 바로 두 번째로 뛰어난 제작자인 발리안입니다. 협상을 계속하면서 지그의 회사가 돋보이려면 틈새 시장이 필요하다는 것이 분명해지고 리모델링 비용은 50만 골드가 될 것입니다. 주인공은 그리 실망하지 않고 리제스는 보상 덕분에 그 돈을 쓸 수 있다고 말합니다. 파트너가 돈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자 영리한 그는 더욱 관심을 보입니다. 그가 최고의 고객이니까요. 거래가 성사되자 금발 남자는 다른 작업장은 1000만 골드가 들었다는 소문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그를 깜짝 놀라게 합니다. 자신이 기지에 투자한 것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딜러는 거래에 감사하며 떠나고 천재는 들은 말에 여전히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그의 친구가 그가 여전히 그 소식에 충격을 받은 것을 보고 있을 때 그녀 뒤에서 무언가가 갑자기 움직입니다. 그녀가 돌아보니 포포가 완전히 흥분해서 무언가를 우걱우걱 먹고 있습니다. 그녀는 포포가 이상한 것을 씹어 먹지 못하게 막으려 하지만 작은 녀석은 태연한 척합니다. 그의 입에서 그것을 꺼내자 그녀는 그것이 매우 귀중한 것일지도 모른다고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파트너의 주의를 끌어 용이 발견한 것을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그가 어리둥절해하지만 그녀는 내 스킬로 확인해봤어라고 말합니다. 그녀가 감격에 차서 말하자 우리는 그것이 S급 주개를 만들 수 있는 크로뮴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 사람은 작은 녀석을 따라 광석이 있는 곳으로 숲을 헤쳐나갑니다. 그것을 찾을 생각에 흥분한 그는 주인의 품에서 뛰어내려 두 사람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그리고 작은 녀석은 무엇을 해야 할지 보여주기 시작하며 돌무더기 속으로 비집고 들어가더니 아까 그 엄청나게 귀한 돌멩이들을 입에 가득 물고 튀어나옵니다. 그들은 깜짝 놀랍니다. 특히 엄청난 양이 있었기 때문이죠. 천천히 작은 괴물은 그것들을 쌓기 시작하고 지그는 끝없는 광맥이 있다는 사실에 신이 납니다. 하지만 땅을 파느라 지쳐버려서 대장장이가 대신 나섭니다. 그는 곡괭이를 꺼내 들어 귀중한 재료를 캐기 시작하고 엄청난 양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처음에는 사업을 시작할 생각에 신이 났지만 이내 현실을 직시하게 됩니다. 불쌍한 그는 이것이 이교대로 일하고 직원을 고용해야 하는 고된 일이 될 것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는 실력 있는 광부를 찾을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하지만 옛 스승은 거절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사이 리제스는 작은 녀석을 응석받아주느라 바쁩니다. 그녀의 파트너가 말합니다. 이봐. 이 기회를 날릴 순 없어. 그들은 먼저 왕국에 가기로 결정하고 젊은 남자가 토지 관리소로 향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가 도착하자 파충류 인간이 그를 맞이하고 그는 인간이 아닌 친구가 거기서 일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붉은 호랑이의 보스가 점령한 이후 그는 자신과 함께 훈련하는 조건으로 몬스터들이 그곳을 운영하도록 허락했습니다. 이 소식은 제작자를 경악하게 합니다. 그 야만인이 바로 그때 아바란의 행정 업무를 아웃소싱한 것이었으니까요. 그 전사는 멀리서 누군가 자신의 험담을 하는 것 같은 기분을 느낍니다. 이제 주인공은 원하는 지역의 지도를 보여주며 가격을 묻습니다. 물론 관리자는 예상보다 훨씬 큰 것을 보고 100만 골드라고 말합니다. 게다가 그는 왕국의 시민이 되어야 합니다. 이 가격표는 그를 기겁하게 합니다. 예상치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흥정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그 생물들은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들의 분노한 기운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자 불쌍한 친구는 위협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한 대 맞지 않으려고 물러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려입은 자는 마음을 바꿔 지그를 영웅으로서 존경한다며 90% 할인을 해줍니다. 이 소식에 모두가 열광합니다. 젊은 친구에게 완벽한 거래였기 때문이죠. 한편 한 노인이 산에 도착한 것 같습니다. 영리한 친구는 돈을 많이 벌 생각에 잔뜩 들떠서 사무실을 나섭니다. 그리고 일꾼을 구하려고 하자 한 집에서 쫓겨납니다. 그 사람은 이미 일이 너무 많아서 제안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불쌍한 친구가 찾는 동안 2번 더 쫓겨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는 옛 친구와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 친구는 일꾼 찾기가 어렵다며 그에게 일자리를 제안하기까지 합니다. 그는 고용되는 것이 아니라 고용하고 싶다며 거절하다가 새로운 플레이어들이 제작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냅니다. 알고 보니 그들조차도 매우 까다로워서 고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사무실로 돌아오자 공사는 이미 시작되었고 리모델링이 한창 진행 중인 것을 봅니다. 리제스가 건축업자들을 도와 이것저것 설명하고 있지만 그녀의 파트너는 탐탁지 않아 한다. 알고 보니 영리한 그녀는 그 가게가 자신의 것이기도 하다는 점과 마감이 일주일 남았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이 말을 들은 그는 광부를 찾고 포포의 부자 광산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 계획을 세우기 시작한다. 자신이 실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그는 재빨리 자신의 펫을 부른다. 그들이 팀을 이루자 성가신 그녀는 파트너가 광산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묻는다. 그래서 불쌍한 남자는 그녀를 초대하고 욕심 많은 그녀는 미래의 부를 위한 계획을 꿈꾸기 시작한다. 가는 길에 세 사람은 부자가 될 거라며 신나게 떠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문제는 이전에 봤던 노인이 그들의 길을 막아서는데 그들은 그가 누구인지 전혀 모른다. 그러자 노인은 케이트 산맥 전체를 누가 샀는지
묻는다. 그의 말을 듣고 역력한 분노를 본 영리한 남자는 문제를 피하기 위해 모른다고 말하기로 한다. 작은 파충류조차 주인이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감탄한다. 교활한 이가 지금은 얘기할 수 없다고 말할 때 노인은 흰머리의 여자가 그의 이름을 말하는 것을 듣는다. 그를 알아본 의문의 노인은 무기를 꺼내 들고 느닷없이 소년에게 돌진한다. 소년의 빠른 회피는 그런 속도를 예상하지 못했던 노인을 놀라게 한다. 그러자 강력한 자는 진지해지며 자신의 폭발력을 방출한다. 폭발이 닥치자 지그는 방패를 소환하여 폭발을 막아야만 한다. 그들이 정신을 차리자 남자는 뒤에 남은 거대한 분화구에 경악한다. 그는 젊은 친구가 쉽게 빠져나가지 못했을 거라 말하며 그의 거짓말을 간파하고 왕국에서 토지 대장을 확인했다고 밝힌다. 수염난 남자의 날카로움에 그는 완전히 감탄했고 비꼬는 투의 남자는 요즘 애들은 어른 공경도 안 하고 거짓말만 한다고 농담한다. 대장장이가 그렇게 거대한 땅덩어리를 차지했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여전히 좀 이상하다. 그래서 그는 이 모든 땅에 대해 무려 200만 골드를 제안한다. 이 엄청난 숫자에 그의 친구는 완전히 넋이 나가고 거래 전체에 대해 매우 궁금해한다. 대장장이는 곰곰이 생각하며 자신이 모든 것을 사는데 쓴 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라 깜짝 놀란다. 하지만 깊이 생각한 후 그는 어린 시절과 아버지의 엄청난 협상 기술을 떠올린다. 그래서 남자는 이 거대한 제안을 거절하고 그의 친구는 완전히 이성을 잃고 그를 닥달하기 시작한다. 그러자 똑똑한 그는 파트너에게 크로뮴으로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거라는 힌트를 주려고 몰래 윙크하지만 그녀와 포포 둘 다 눈치채지 못하고 완전히 겁에 질린다. 불쌍한 남자는 자신의 사업 파트너가 그렇게 눈치가 없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 거절당한 후에도 회색 머리 남자는 영리하게 계속 협상을 시도하며 심지어 더 많은 돈을 제안한다. 지그가 계속 거절하자 거물은 모든 산에 대해 250만을 제안한다. 이 엄청난 제안에도 불구하고 거친 남자는 계속 거절하며 그곳에 가게를 차리고 싶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의문의 남자는 포기하지 않고 심지어 라이벌의 대장간에 거금을 제안한다. 얼마를 제안하는지 묻자 노인은 300만이라고 말하지만 교활한 남자는 500만을 원한다. 그들은 이 팽팽한 대결에서 서로를 노려보지만 마법사는 그것이 끔찍한 생각이라고 여긴다. 이 시점에서 부자 남자는 선택지가 없음을 인정하고 지팡이를 땅에 내리친다. 소년이 여행자가 포기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는 그 전사가 모든 것을 힘으로 빼앗을 계획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위협을 받아도 절박한 남자는 산맥이 자기 것이며 그것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제 우리는 그 거친 남자의 이름이 가스통이며 그가 최고의 광부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가 싸우는데 곡괭이를 사용했기 때문에 좀 웃기지만 주인공과 달리 리제스는 그를 아는 것 같다. 그의 친구가 확신하지 못하자 그녀는 그가 카잔에서 5개의 광산을 운영하는 전설적인 인물이며 광산의 왕이라 불릴 정도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그의 모든 명성과 자존심 때문에 당연히 전사는 물러서서 이 산들을 포기할 수 없고 그래서 대장장이도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며 망치를 소환하기 시작한다. 이때 적은 또 다른 큰 폭발을 준비하며 그에게 빠르게 돌진한다. 젊은 남자는 간신히 피하며 이 공격이 얼마나 엄청나게 강한지 깨닫는다. 물론 모험가는 물러서지 않고 상대방이 도전해오자 반격하기 위해 앞으로 돌진한다. 알고 보니 그는 근접전에서 크게 불리하지만 교묘한 계획이 있다. 이 순간 전략가는 자신의 이득을 활용하며 전투 중 곡괭이의 구조가 좀 이상하다는 것을 발견한다. 놀랐음에도 불구하고 영리한 그는 다크 브레이크를 사용하며 계속 앞으로 돌진한다. 그가 오는 것을 보고 회색 머리 남자는 광산이라 불리는 자신의 힘을 사용하고 그들은 에너지로 충돌한다. 알고 보니 침입자의 도구에 금이 가기 시작하고 젊은 쪽이 이 대결에서 이긴다. 둘 다 뒤로 밀려나고 이 격렬한 교전 후에 서로를 노려본다. 그를 최상위급 상대로 인식하고 100만 장자조차 일단 물러서기로 결정한다. 남자 역시 자신의 땅을 거의 빼앗을 뻔했던 적의 힘을 인정한다. 서로를 칭찬하는 그들을 지켜보던 관리자는 왜 그들이 그렇게 친절한지 완전히 혼란스러워한다. 베테랑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서 일할 새로운 장소를 찾아야 한다고 말하자 흰머리의 여자는 그의 물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는다. 알고 보니 5개의 광산을 포함하여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부패한 자들에게 빼앗겼다. 동굴 안에서 인부들이 바쁘게 일하고 있는데 토지 관리인을 대표하는 한 무리의 불량배들이 나타나 더 많은 세금을 요구한다. 가스통이 어리둥절해하자 거만한 자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하려다 세게 얻어맞는다.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징수원들이 나타났고 노인의 부하들은 그들과 하나씩 맞섰다는 것을 알게 된다. 마침내 아이언 크로스 길드가 직접 와서 모든 것을 걷어가 버렸고 그들이 자신의 영역을 지키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침략자들이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세 사람은 화가 나고 지그는 길드가 보통 뛰어난 플레이어의 자산을 빼앗는다는 것을 이해한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대장장이는 왜 그들이 노인의 광산을 침략 대상으로 삼았는지 알고 싶어하고 조사 끝에 근처에서 데보라의 징후가 발견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 말을 듣고 그 땅에서
로봇이 목격되었다는 소식에 발명가는 로키가 그것을 조사하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한다. 가스통은 엄청나게 화가 났고 재건 임무를 수행하던 중 이 아이가 동굴에서 광맥을 찾을 수 있는지 묻는다. 당연히 노련한 전문가는 그것을 할 수 있다. 그는 광부들의 왕과 같으며 라이벌에게 따라오라고 말한다. 알고 보니 교활한 남자는 모든 산의 지도를 그릴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노인이 채굴할 장소를 털어놓자 여자는 공책을 꺼내 모든 것을 적는다. 그래서 대장장이는 포포를 보내 땅을 파괴해서 시험해보고 구리를 발견한다. 이것을 본 여자는 위험하다고 생각하며 기겁하지만 그녀의 친구들은 오직 광석에만 눈이 팔려있다. 어떻게 해냈는지 묻자 우리는 그 노인이 젊어서 시작했고 그 돈으로 가족을 부양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고 나서 그는 노인의 아내에 대해 묻고 놀랍게도 그녀는 지금 다른 게임에서 프로게이머가 되었다. 그들은 그 대답에 실망하고 그는 심지어 아들이 찍은 사진을 보여주겠다고 제안한다. 그가 노인에게 계속 채광할 계획인지 묻지만 그는 절대로 산맥을 팔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한다.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남자는 부를 위해서가 아니라 끝까지 일하고 싶을 뿐이다. 이 말을 듣고 지그는 새로운 친구가 그곳에서 자신의 방식대로 일을 운영하게 하자는 아이디어를 제안한다. 노인이 관심을 보이자 전략가는 노인이 자기 몫을 하는 한돈 문제를 처리하겠다고 약속한다. 리제스가 끼어들어 수염난 남자의 몫이 얼마가 될지 보여주기 위해 숫자를 계산한다. 그 금액에 그는 충격을 받고 대장장이는 그들이 거래를 성사시킬 것이라고 확신한다. 너무 많아서 노인은 정말 그만큼인지 의심한다. 그렇게 그들은 마침내 악수를 하고 도적은 이미 돈방석에 앉을 꿈을 꾸고 있다. 하지만 다른 인부들에 대해 묻자 바보는 의기소침해진다. 그의 새로운 파트너는 매우 충성스러운 동료들과 함께했던 광산 시절을 기억한다. 그가 회상하며 부하들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이야기하던 중 도적에게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다시 가까워지면서 영리한 남자는 그 베테랑과 함께 일했던 모든 사람을 모집할 생각을 한다. 이제 계약서에 서명했으니 관리자는 계약서 서명만을 위한 테이블을 꺼낸다. 그녀가 모든 거래 세부 사항을 휘갈겨 쓰자 그녀의 친구는 감탄한다. 이것은 그녀의 새로운 상급 상인 기술이며 그들이 이야기하는 동안 가스통은 놀라워한다. 서류가 양측에 전달되고 둘 다 각자의 부분에 서명하는 것을 본다. 이제 마법이 거래를 봉인했으니 공식화되었고 그들은 완벽하다고 동의한다. 다음으로 그들은 카잔의 광산에서 일할 새로운 인부들을 찾아야 한다. 마침내 그들은 성문에 도착했고 긴장한 그는 이곳이 철의 도시라는 것을 알아차린다. 처음에 아이는 그들이 함께 다닐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의 새로운 친구는 그에게 대장장이가 필요하다고 상기시켜준다. 주변을 돌아다니며 여행자는 그곳의 장대한 대회에 감탄한다. 완벽하게 제작된 무기들 또한 그에게 깊은 인상을 주고 그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생각하기 시작한다. 주위를 거닐다가 그는 최고의 지역 금속공학자들을 위한 축제를 발견한다. 게임이 시작된 이래 각 직업은 최고가 되기 위해 경쟁해왔고 이것은 지그에게 큰 기회다. 우선 도적은 이기고 더 많은 동료를 찾고 싶어하며 게다가 우승자는 고대 드워프의 망치를 얻게 된다. 이 소식은 그가 동료들과 함께 대회에 참가하도록 더욱 의욕을 불태우게 한다. 아주 화려한 곳에서 두 남자가 이야기하는 것을 본다. 그들이 계속하기 전에 누군가 강철 조작자 토너먼트에 참가 신청을 하고 싶다며 불쑥 들어온다. 그들이 그를 알아보자 남자는 자신이 아바론에서 온 대장장이라고 말한다. 처음에 그들은 그를 몰라보고 의심했지만 지역 책임자가 신청서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전단지를 읽은 그는 등록 마지막 날이라 운이 좋았다는 것을 금방 깨닫습니다. 그녀는 관광객도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할머니는 이게 만만치 않을 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철의 도시에서 이웃 왕국에서 온 사람이 우승하려는 건 고양이에게 짖으라고 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말을 듣고도 그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고 그는 자신의 임무에 완전히 집중했습니다. 그 여자는 탐탁지 않아 했고 그들이 떠날 때 주인공은 내 등록을 취소할 생각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때 직원들은 자기네 사장이 이걸 괜찮아 할지 궁금해하며 입을 떡 벌렸습니다. 그리고 펑! 다음날 대회가 시작되고 이벤트가 막을 올렸습니다. 관중들은 편을 가르며 열광하다가 새로운 얼굴 바로 우리 주인공을 발견합니다. 다들 이 녀석은 누구지? 하고 수근거렸습니다. 그러자 한 소녀가 정보를 흘렸습니다. 그는 아바론에서 왔대. 모두가 그가 왜 여기 있는지 궁금해하며 웅성거렸습니다. 약자는 심사위원들에게서 어떤 호의도 받지 못할 것을 알기 때문이었죠. 그때 관중들은 무패의 챔피언 아론이 마치 이곳의 주인인 양 거들먹거리며 들어오는 발소리를 듣습니다. 우리의 여유로운 모험가를 포함해 수많은 사람들이 그가 나타나는 것을 지켜봅니다. 이번 도전 과제에서 그들은 90분 안에 역대급 무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기본 재료는 무료로 제공되지만 추가 재료는 먼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불꽃이 하늘을 수놓고 모두가 금속을 녹이며 시작 신호가 울렸습니다. 우리의 실력 좋은 주인공은 드워프 스승의 기술을 뽐내며 엄청난 솜씨로 불길을 키웠고 망치질하고 압착하고 달구고 식히고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뭔가 잘못됐는지 그의 망치가
갑자기 뚝 부러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알 수 없는 이유로 강철 일부도 망가져 버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시간은 흘러가고 사회자는 제작 종료와 심사 시작을 알립니다. 심사위원들이 판결을 내릴 준비를 하며 들어옵니다. 그들은 수많은 무기를 살펴보지만 한 칼날이 빛나고 밀도가 높아 베테랑의 눈을 휘둥그레하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끝내줬습니다. 심사위원이 모두를 불러 그것을 보게 하자 우승자는 무슨 일이지 하는 표정입니다. 그는 우승을 확신했지만 장인의 말에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웅성거림이 퍼지고 사람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합니다. 소동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결과에 동의합니다. 그들은 모두 그 발표가 꽤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붉은 머리의 여자가 장로께서 우승자를 발표할 것이라며 입을 열 준비를 합니다. 물론 두 최강자 간의 대결로 좁혀졌고 백발의 남자가 그 이름을 발표하려 합니다. 결과는 아론과 지그의 무승부였고 모두가 관광객이 끼어들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며 난리가 났습니다. 의회조차 불만스러워했고 그 여자는 혼란이 일어나기 전에 그들을 진정시키려 애씁니다. 하지만 그 불량배는 불만을 품고 여행자 같은 외국인과 비교되는 것을 참지 못합니다. 그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그는 최대한 빨리 재심사를 요구합니다. 장인이 끼어들어 결정은 신중하게 내려졌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재심사를 거절하기도 전에 누군가 말을 가로챕니다. 주인공 자신도 재심사를 원하며 무승부가 마음에 들지 않아 라이벌에게 다가섭니다. 영리한 주인공은 무패의 챔피언을 도발하며 자기 무기를 자랑하고 결투를 신청합니다. 이에 다혈질인 상대가 전력으로 돌진하고 그 사이 천재 주인공은 자신의 기술로 장비의 약점을 확인합니다. 그는 한 부분의 균열을 발견하고 무기의 결함을 파악합니다. 그래서 모험가는 거만한 자가 가까이 다가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격돌할 때 전략가는 자신의 다크브레이크 기술을 터뜨립니다. 이로 인해 그 불쌍한 남자의 거대한 무기는 종이장처럼 조각나 버립니다. 그 광경은 그를 완전히 낙담하게 만들었고 그는 결과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 플레이어는 새로운 축제의 챔피언이 누구냐고 묻습니다. 모두가 아직 대결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 한 지역 주민이 격분하며 난입합니다. 그는 이 대회가 자신들의 문화에서 큰 의미를 가지므로 재심사를 통해 우승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대장장이 조합의 리더가 나서서 그들의 행동이 창피할 뿐이라며 모두를 진정시킵니다. 게다가 그녀는 단조된 장비는 전투를 위한 것이며 부서진다면 우승할 자격이 없다고 상기시킵니다. 다시 말해 이 친구가 의심의 여지 없이 모든 것의 챔피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가 대장장이 조합장에게서 트로피를 받는 것을 봅니다. 게다가 망치와 마법 금속도 얻습니다. 이제 주인공은 새로운 전리품에 매우 기뻐하며 마침내 낡은 장비를 버릴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게다가 그가 얻은 물건은 전설 등급으로 프로들에게도 매우 희귀한 것입니다. 그때 갑자기 비밀 퀘스트가 완료되었다는 메시지를 받습니다. 이름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할 때 친구가 끼어들어 어떻게 그런 멋진 검을 만들었냐고 묻자 그는 드워프 스승이 가르쳐줬다고 말합니다. 게다가 그건 누설할 수 없는 비기이며 제작 과정에서 있었던 사고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즉흥적으로 대처하며 실제 퍼즐처럼 장비를 다시 조립해야 했습니다. 두 명의 현지인이 마침내 그 역전승이 꽤 대단했다고 인정하지만 그때 지그가 끼어들어 더 많은 대장장이를 찾는다고 발표합니다. 그리고 물론 교활한 남자가 지그를 예로 들며 그의 비밀스러운 승리를 넌지시 암시하여 그들을 유인하려 합니다. 그가 그저 손을 흔들며 자기 가게에서 기다리겠다고 말하자 아까 그 사람들이 깊은 생각에 잠깁니다. 우리는 또한 쇠주걱을 우걱우걱 씹고 있는 포포를 돌보는 상냥한 여자를 발견합니다. 밤이 되자 베테랑은 자기 동료들을 찾았음에도 모두가 그를 거절했기 때문에 기분이 우울합니다. 그때 일행이 다시 모이고 주인공은 자기 친구가 그들을 영입하는데 성공했는지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두 명의 건달이 나타나 아론을 이겼다며 그를 위협하자 대화가 끊깁니다. 이것이 깜짝 임무를 발동시키고 전사는 칼을 뽑아들고 싸울 준비를 합니다. 바로 그때 그는 두 약골에게 돌진해 후드를 쓴 녀석을 후려칩니다. 그리고 그들이 도망치려 할 때 야수 같은 그는 다른 약골에게도 망치로 일격을 가합니다. 식은 죽먹기죠. 그러고는 그들의 얼굴에 바싹 다가가 아주 사악하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뭐냐고 묻습니다. 이 시점에서 주인공은 그 성가신 놈들이 가스통을 아는지 신경 쓰지 않고 마지막 일격을 가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 수염난 남자가 친구의 공격을 막습니다. 이 강도들이 백발 남자의 최고 일꾼 중 한 명인 로셸의 아이들이 어디 있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의에 찬 주인공은 무슨 일이 있어도 오랜 친구를 돕기로 마음먹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몇몇 후드를 쓴 인물들이 숲속의 집으로 살금살금 다가갑니다. 안에는 여러 남자가 있었고 한 명이 누가 왔는지 보러 밖으로 나갑니다. 문을 열자 그는 왠지 모르게 완전히 두들겨 맞은 방문객을 발견합니다. 이것은 침입자들이 그 불쌍한 남자를 즉시 덮칠 절호의 기회입니다. 다른 악당들은
강력한 포포에게 박살나고 있고 이제 우리는 주인공이 오랜 오른팔의 아이를 구해내는 것을 봅니다. 또 다른 퀘스트 메시지가 뜨고 아이는 겁에 질렸지만 무사합니다. 갑자기 다른 동료들이 나타나고 충격받은 아버지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믿을 수 없어 합니다. 아이들이 작은 용과 함께 떠나자 백발의 남자는 돈주머니를 던지며 친구에게 왜 사채업자를 찾아갔는지 묻습니다. 모두가 전 리더의 행동에 감동하고 그의 좋은 친구들이 돈을 빌리러 갔다는 사실에 화를 냅니다. 알고 보니 광산을 빼앗겼을 때 로셀의 아내가 병에 걸렸고 그가 아이를 구해야 했을 때 아무도 돕지 않았던 것입니다. 가족은 곧 다시 모이고 불쌍한 남자는 아론의 패거리에게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바로 그때 가스통은 모두에게 일자리를 약속하며 다시 팀을 이루자고 제안합니다. 이전에 불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두 지휘관에게 감탄하며 그 제안을 덥석 받아들입니다. 그 후 지그는 광부들에게 소개되고 그들은 그를 그곳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대장처럼 대합니다. 물론 이 때문에 그는 얼굴을 붉히지만 또 다른 시스템 메시지가 뜨면서 그의 주의가 분산됩니다. 시아가 그를 최대한 빨리 만나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유명 인사들로 가득 찬 화려한 레스토랑에서 만나는 것을 봅니다. 알고 보니 둘 다 초대장을 받았지만 왜 받았는지 무엇을 해야 할지 전혀 모릅니다. 그들이 봉투를 확인하며 무슨 일인지 추측하기 시작하지만 식도락가인 주인공은 뷔페에 감탄합니다. 천천히 배고픈 주인공은 찾을 수 있는 모든 음식으로 거대한 접시를 가득 채웁니다. 그러자 행사가 시작되고 아르페디아 온라인 개발자가 발표를 위해 환영 인사를 합니다. 전설적인 게이머가 완전한 신스틸러처럼 등장하자 모두가 입을 떡 벌리지만 그의 시선은 스포트라이트 아래에서 토마토처럼 빨개진 흑발의 주인공에게만 향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물이 자신을 뚫어지게 쳐다본다는 사실이 그를 온갖 의심에 빠지게 합니다. 한 손님이 다음 업데이트의 밸런스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기자회견을 시작합니다. 그 질문 공세에 영리한 그는 프로처럼 교묘하게 피하며 개발팀이 곧 정보를 공개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다음으로 한 젊은 여성이 새로운 직업과 그 특징에 대해 묻습니다. 개발자는 새로운 시스템이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플레이어에게 엄청난 스킬을 준다고 설명합니다. 한편 호기심 많은 사람은 그 메커니즘을 더 깊이 파고들고 젊은 여성은 그 대답에 공감합니다. 문제는 교활한 자가 주인공을 계속 쳐다보며 의심을 증폭시킵니다. 사업가의 게임 이야기에 유한의 불안감은 극에 달합니다. 시아는 친구의 불안을 눈치채지만 그는 태연한 척 상황을 고심할 뿐입니다. 그때 안경 쓴 사람이 추가 질문을 받자 그 남자가 손을 번쩍 듭니다. 그의 질문은 엘프와 대화하려 할 때 발생한 버그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용감한 자는 우리 PD는 버그가 없었다며 그를 지적하는데 뭔가 수상한 냄새가 납니다. 이 말을 들은 교활한 자는 문의 내역을 확인하겠다고 약속하며 거짓 미소를 짓습니다. 질문이 끝나고 개발자는 팬들에게 손을 흔들어 작별 인사를 합니다. 동료의 질문 이후 모두가 서서히 이상한 낌새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곧 그가 지그이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궁수라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갑자기 그들은 록스타처럼 대접받으며 엄청난 업적에 대한 질문 공세를 받습니다. 소녀는 팬들이 왕국 모험에 대해 몰려들자 그 열기에 충격을 받습니다. 군중이 질문을 하며 다가오자 필사적인 남자는 진정하라고 말하며 이리저리 피합니다. 다행히 몇몇 사람들이 나타나 시선을 가로챕니다. 멀리서 그 불쌍한 남자는 누가 나설 때까지 대답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두 인플루언서 게이머 윤비와 버튜버 사이노가 나타나 소란을 피웁니다. 그들이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자 잘 차려입은 남자는 온갖 당황한 기색을 보입니다. 그러자 빨간 머리 여자가 인터뷰를 요청하지만 아무리 밀어붙여도 수줍음 많은 남자는 계속 피합니다. 이제 그의 친구는 그가 유명세로 힘들어하는 것을 보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녀가 나서기 전에 한 무리의 플레이어들이 다가와 레이드에 초대하고 유명인과 친구가 되자고 합니다. 다행히 파란 머리 여자가 특별 쿠폰을 나눠준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주인공이 군중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친구가 그를 잡아끕니다. 한편 그의 불쌍한 동료는 나머지 일행과 함께 뒤에 남겨집니다. 세 사람은 엘리베이터에 올라타고 무언가 유한을 기다리고 있어 그는 온갖 긴장감을 느낍니다. 꼭대기에서 젊은 남자는 자신을 기다리던 남자에게 인사합니다. 놀랍게도 바로 선석진이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만나게 되어 기뻐하며 사업가는 그 거물을 만나고 싶어 죽는 줄 알았다고 말합니다. 만남의 이유는 대장장이가 마카니아 사건을 막은 것이었고 이는 개발자의 흥미를 끌었습니다. 알고 보니 영리한 친구는 왜 프로가 더 일찍 연락하지 않았는지 궁금해하며 이론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똑똑한 친구는 안경 쓴 남자를 몰아세우며 그 버그에 관심이 있는지 묻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며 의문의 남자는 오류가 완벽히 분석되었다고 확신시킵니다. 알고 보니 버그가 아니었고 소녀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는 그것이 게임에 숨겨진 시나리오의 일부라고 설명하며 어떻게 이런 비밀을 찾는지 묻습니다. 이어서 개발자는 플레이어들이 모든 기대를 뛰어넘었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는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으며 말을 하려고 할 때 또다시 말을 끊깁니다. 자, 이거 보세요. 똑똑한 친구는 그의 손님이 오래전 전설적인 밭이라는 것을 알아챕니다.
한편 그는 그 남자가 버그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개발자가 자신을 알아본 것에 약간 놀랍니다. 게다가 똑똑한 친구는 해킹 사건은 해결되었고 결국 보안은 사용자 책임이라고 언급합니다. 그렇죠? 그가 열받은 것을 보고 관리자는 제작자가 우리 게임을 접을 계획인지 묻습니다. 그는 선석진이 내부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채고 게임을 그만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교활한 남자는 그의 손님만이 서버의 이면을 꿰뚫어 볼 수 있다며 계속 주시하겠다고 약속하고 그의 옛 별명을 다시 부르며 계속 놀립니다. 곧 모두가 대장간의 큰 변화에 대해 떠들썩해지고 그들이 바로 그 대장장이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두가 팀을 이루고 배우는데 매우 열심인 것을 보고 졸린 남자는 작업장의 모든 멋진 장소를 자랑하며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시설이 얼마나 멋진지 보고 있을 때 백발의 여자가 합류하러 오고 모두가 그녀의 외모와 친절함에 완전히 매료됩니다. 겉으로는 매우 예의 바르지만 속으로는 교활한 그녀가 그들을 이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제 이곳 주인은 불쌍한 친구들이 저 아가씨에게 놀아나는 것을 봅니다. 갑자기 포포가 나타나고 관리자는 그를 이곳의 마스코트로 소개합니다. 알고 보니 작은 녀석은 새로운 방문객들 때문에 심술이 났지만 무언가 하나로 금방 진정됩니다. 그러자 미녀가 그에게 먹이를 줘보라고 하자 신참들은 그 작은 녀석에게 푹 빠집니다. 다음으로 그녀는 파트너에게 다가가는데 그가 기운이 없는 것을 보고는 바보같이 어젯밤 잠을 거의 못 잤기 때문이라는 걸 압니다. 그 후 그는 새로운 팀원들에게 투어의 나머지에 집중하라고 재빨리 말하고 관리자는 그의 분위기가 좀 수상해서 이를 눈치챕니다. 모두가 이곳의 자원에 감탄하고 그들을 가르칠 계획인 리더의 실력을 마음에 들어합니다. 갑자기 가스통이 돌아와 광산 탐사가 시작되었고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크로뮴을 캐기 위해 건설을 시작할 때가 되었고 노인은 제작자의 계약자 친구를 기억해냅니다. 젊은 남자가 곧 연락할 사람은 딜런이고 그러자 수염난 남자가 그에게 비용 명세서를 건넵니다. 알고 보니 비용이 엄청나게 비싸고 불쌍한 남자는 동료들이 일할 준비를 하는 동안 기겁합니다. 며칠이 휙 지나가고 광산은 모두 완성되었으며 이미 재료를 캐내고 있습니다. 대장간으로 돌아오니 지그는 여전히 운영을 맡고 있고 그의 팀은 수많은 검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검들은 너무나 대단해서 불쌍한 포포는 맛보고 싶어 이성을 잃을 지경입니다. 수리와 구매를 위해 군중이 몰려들면서 사업은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루가 끝날 무렵 남자는 생산적이었다고 인정하며 자신의 직업이 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바츠 시절에는 숨 쉴 틈조차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집착하는 남자는 선석진과의 대화를 계속 곱씹으며 자신을 망친 해커를 찾기로 결심합니다. 한편 한 무리의 용병들이 다가오고 있고 전사들은 젊은 남자가 그들을 보고 매우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모두가 집에 변신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그 어느 때보다 위풍당당해진 대장장이를 감탄하며 바라봅니다. 남자는 자신의 능력치를 확인하며 개발자가 손을 뗐으니 혼자서 해킹 사건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생각으로 그는 자신의 약한 스킬을 레벨업할 방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는 자신의 거대한 강철 제국을 건설하기 위해 레벨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가 잊을 수 없는 또 다른 것은 천사와의 대화였고 인벤토리를 확인하다가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에르곤 합금으로 강해질 수 있는 완벽한 방법이며 그는 이 전설적인 재료를 어떻게 사용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때 갑자기 그의 친구들이 나타나 변화에 놀라워합니다. 그는 충격으로 아이템을 거의 떨어뜨릴 뻔하고 레드 타이거는 주인공을 방문하게 되어 매우 들떠 있습니다. 이유는 왕들의 전투라고 불리는 유명한 토너먼트 때문입니다. 알고 보니 직업대회처럼 치열한 대결이지만 이제는 아레나에서 싸움이 벌어집니다. 다시 말해 흉터가 있는 남자는 제작자가 끝내주는 아티팩트를 만드는 데 도움을 주길 원합니다. 호기심이 생기긴 했지만 남자는 지금 자신의 주된 목표가 강해지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험가가 돕기를 거절하자 모두가 실망하며 그의 마음을 돌리려고 합니다. 이는 모두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리더들조차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로키가 이곳 주인과 대화를 나눕니다. 소문에 의하면 세계 최고의 대장장이가 이 이벤트에 참가할 것이라고 합니다. 역대 최고의 장비를 구경하고 싸울 생각만 해도 그는 흥분됩니다. 그리고 깊은 생각 끝에 심술타진 남자는 템페스트에게 도전에 응하겠다고 말합니다. 다음날 그들은 모두 마차에 타고 있고 전략가는 규칙을 읽습니다. 곧 그들은 그로지아의 거대한 콜로세움에 도착합니다. 그들이 대장의 달팽이 같은 속도에 불평할 때 화려한 마차가 그들을 휙 지나갑니다. 베테랑은 현실적으로 말하며 인력만 골드 상금에 집중하라고 합니다. 문제없어. 팀원들의 이 모든 열기에 비사교적인 남자는 완전히 지쳐버립니다. 거친 친구들이 날뛰는 동안 제작자는 친구에게 아베론이 정말 파산했는지 묻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곳에는 정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파충류들이 굶주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설상가상으로 길포드는 모든 것을 버리고 단독 모험을 떠났습니다. 게다가 그 못된 남자는 팀원들에게 이기지 않고는 돌아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최고의 상품 아이템에 대해 이야기하고
검은 머리 남자는 그것이 핵심 아티팩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장장이는 눈앞에 거대한 군중에 압도될 때까지 자신의 힘을 레벨업할 방법을 구상합니다. 밤, 베헤모스 앞에 누군가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이 남자는 큰 대회에 참가하게 해달라고 애원하고 있네요. 자신이 전부 이길 거라고 확신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보스는 레드 타이거즈에게 처참히 패배했던 일을 상기시키며 그를 조롱합니다. 그럼에도 약한 남자는 재기를 약속하며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러자 가학적인 자는 그에게 기회를 주며 무언가를 소환하기 시작합니다. 귀족은 그게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지만 큰 호의를 베푸는 것이라며 천둥의 신의 유물을 손에 넣지 못하면 쫓아낼 거라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거만한 남자는 해낼 수 있다고 확신에 차 있습니다. 관중은 엄청나고 모험가들은 그 인파에 압도됩니다. 그들의 첫 경기는 내일이라 토너먼트 개막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가 장비에 대해 생각하는 동안 병사들이 경기장으로 행진해 들어옵니다. 상황을 살펴보니 전략에 대해 궁금해하는 남자에겐 모든 것이 평온해 보입니다. 갑자기 그의 라이벌이 나타나 옛 이름으로 그를 부릅니다. 그러고는 그 다른 별명은 벌이라며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이 말이 발명가를 화나게 하는 것을 보고 주인공의 동료들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그 말을 듣고 아저씨들이라고 불리는 것을 탐탁지 않아 합니다. 경고를 받았음에도 무례한 남자는 계속해서 그들을 풋내기 취급합니다. 그들은 일찌감치 한판 붙어서 본때를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갑자기 사회자가 나타나 성대한 축제의 시작을 알립니다. 사회자로 선정된 기사단장 갈테리아스입니다. 푸른 머리의 남자가 장대한 전투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이제 시작할 시간입니다. 드디어 대회가 시작되고 첫 번째 선수들이 맞붙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지켜보며 양측의 비슷한 전략을 알아차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 일부 병사들은 방패 방어를 위해 윙 포메이션을 사용하고 다른 병사들은 공격에 나서는데 푸른 선수의 창 던지기는 방패병에게 막힙니다. 그러다 한 기마 기사가 겁쟁이 동료에 대해 불평하기 시작하자 남자들은 첫 공격 이후 반격을 준비합니다. 이것은 창을 던져 그를 쓰러뜨릴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한산도 길드가 이 첫 대결에서 승리하는군요. 예상보다 빨랐고 지그는 라이벌들에게 지원군이 있는지 묻습니다. 그는 그렇다고 말하며 거만한 길드들을 쓰러뜨리기 위해 여기에 왔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 전사는 다크나이트, 스타더스트, 최가쟁스 같은 거물들이 연루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완전히 겁에 질리지만 그를 정말 식은땀 나게 하는 것은 아이언 크로스도 거기에 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기본적으로 그 남자는 이미 적들과 체스를 두는 자신을 상상하고 있지만 훨씬 더 극적인 상황입니다. 이 소식에 그는 온갖 만약의 경우를 걱정하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때 다른 분대가 라이벌들이 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그리고 동료가 아무리 태어난 척해도 로키는 생방송으로 그 전쟁을 본 것을 남몰래 기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악당들이 어떤 비밀 병기를 숨기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드 타이거즈는 두려워하지 않으며 흉터가 있는 남자는 대장장이가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길 거야. 모두가 주인공의 적팀 등장에 열광하는 가운데 모험가는 압박감을 느낍니다. 이 토너먼트에서는 멋진 물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리가 있습니다. 악당들이 들어서는 것을 보니 그들의 대장은 엄청난 갑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 빛나는 강철을 보자마자 그는 충격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그건 원래 그의 장비였으니까요. 모두가 우아하고 감탄합니다. 저건 전설적인 바치의 갑옷이잖아. 엄청난 기술을 가지고 있고 방어력은 상상을 초월해. 관중들은 악당들이 정말로 이길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한편 불쌍한 남자는 자신의 물건이 또 하나 도둑맞아 분노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눈치 없는 친구는 그게 복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엉망인 상황을 보니 모든 것에 더욱 화가 납니다. 이제 양측이 준비를 하고 키라는 내가 최강자를 데려왔어도 넌 날 이길 수 없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자신감은 적이 돌격해 들어오면서 박살납니다. 한 방에 그를 쓰러뜨렸다는 사실은 미스터리한 자의 명성을 높여주고 그에게 승리를 안겨줍니다. 관중들은 악당이 공격하는데 팀원조차 필요 없었다는 것을 알아채고 그를 향해 환호합니다. 모두가 전설의 기사가 다시 활동을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사과하며 경기장으로 걸어 들어오고 다른 누군가는 그들의 장비가 얼마나 무거워 보이는지 지적합니다. 이 사람은 첫 경기들이 끝난 것을 보고 충격을 받는데 알고 보니 빨간 머리의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전사들이 콜로세움으로 들어오는데 가오리는 말에게까지 갑옷을 입혔습니다. 그들이 너무 많은 장비를 갖추고 있다는 사실에 팬들은 경악합니다. 좀 과하기 때문이죠. 이 말을 들은 지그는 대장만 탈 것에 남아있지만 동물이 다치면 게임이 끝나기 때문에 그게 약점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호하는 것은 예비 계획과 같고 생존 확률을 높여줍니다. 이전 기사는 그것이 동물들의 속도를 늦춘다며 믿지 않지만 그 남자는 플레이어의 기술도 중요하다고 반박합니다. 전사 중 한 명이 가까이 다가가자 그 이론이 증명되고 주인공은 비무장한 자가 먼저 공격하려는 계획을 간파합니다. 하지만 적 병사들은 재빨리 힘을 합쳐 그 움직임을 막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는 결국 쓰러지고
중장기병이 승리를 차지합니다. 장면을 본 전문가들은 영리한 수라고 말하고 관중들은 그 모든 지식에 감탄합니다. 바로 그때 그들의 리더가 그가 자기 팀의 일원임을 분명히 하며 그를 띄워주기 시작합니다. 이제 레드 타이거즈가 깃발을 세우고 귀족은 우리의 첫 경기는 내일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루가 끝날 무렵 하인 중 한 명이 잔뜩 걱정하며 퀴린을 쫓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소녀는 포린이라고 불리길 원하고 하인은 그저 계획을 검토하고 싶을 뿐입니다. 이 소녀가 베레타 공화국 출신의 최고 대장장이이자 게임 내 최고 실력자임이 밝혀집니다. 문제는 게으른 소녀는 계획에 전혀 관심이 없고 자신에게 다르게 보이는 주인공에게 푹 빠져 경기장에서 빈둥거리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강력한 그녀는 리자드맨 군단이나 부유섬 같은 그의 엄청난 업적들을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알아차린 또 다른 점은 발명가임에도 불구하고 그 악당이 전투 실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조사한 후 조사관은 그가 어떤 특별한 기술 덕분에 빠르게 순위를 올렸다고 생각합니다. 전에는 그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인이 묻자 실력자는 자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렇다 해도 젊은 남자는 아이언 크로스의 그 가짜 바치보다 그녀에게 더 흥미로워 보였습니다. 반면에 모두가 다음 대결을 준비하기 위해 분주하고 발명가는 중장기병에 대해 깊은 생각에 잠겨 있습니다. 대장은 우리는 완전 초짜 부대와 붙지만 진짜는 중장기병을 가진 그 길드와 맞붙을 때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대장 장인은 이제 내 팀원들 장비를 업그레이드할 시간이다 라고 말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전문가는 자신이 만든 갑옷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그의 라이벌이 바치인 척하는 사기꾼 때문에 잔뜩 화가 나서 들이닥칩니다. 전 최고 랭커는 이 겁쟁이가 어떤 유물을 사용해 레벨 200을 넘어섰고 그를 사기캐로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게다가 아무 이유 없이 다른 길드와 싸우면 퇴장당할 겁니다. 전사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왜 높은 랭커가 단지 토너먼트에 참가하기 위해 전설인 척하는지 궁금해합니다. 지그는 조각들을 맞춰보며 아이언 크로스가 해커와 밀접한 관계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용감한 남자는 그 사기꾼을 가능한 한 빨리 쓰러뜨리기로 결심합니다. 경기가 다시 시작되고 사회자는 아슈람이 한산도를 이기고 진출했다고 분위기를 띄웁니다. 이제 레드 타이거즈 대 가오리인데 모두가 그들의 갑옷이 왜 반쯤 완성된 것처럼 보이는지 혼란스러워합니다. 멀리서 거만한 자는 고양이들이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 궁금해하며 잘난 체하고 있습니다. 퀴리는 이수에 어리둥절하며 완전히 충격을 받습니다. 대장의 신호에 따라 레드 타이거즈는 전속력으로 돌진합니다. 그들을 보자 기사들은 충돌할 준비를 하며 방패로 자세를 잡습니다. 로키는 방어를 뚫고 빠르게 나아가며 리더에게 접근합니다. 그는 프로처럼 반격을 피하며 맞을 뻔하지도 않습니다. 게다가 그 바보는 몰래 다가오는 또 다른 위협에 대한 동료의 경고를 놓칩니다. 불쌍한 남자는 공격이 오는 것을 보지만 반격하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관중들은 레드 타이거즈의 승리에 열광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 계획이 속도에 관한 것이었음을 알아차립니다. 모두가 그 계획의 배후에 있는 천재 지그에 대해 이야기하고 빨간 머리는 흥분합니다. 그녀는 심지어 다음번에 그에게 합류해달라고 요청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경기가 시작되자 한 남자가 전설에게 감사 인사를 하려다 박살이 납니다. 이것은 전사를 더욱 화나게 만들고 관중들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감지합니다. 그 사기꾼은 지난 길드전에서 패배했던 카게처럼 싸웁니다. 다른 사람인 척하는 게 실격 사유가 되는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무자비한 자가 돌아와 상대를 손쉽게 박살내고 있습니다. 아이언 크로스의 또 다른 승리, 기록적인 시간으로 끝났습니다. 관중은 환호하지만 비열한 자는 칼날에 마비독을 발랐으니 모두 속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사는 충격과 스트레스에 휩싸여 영웅 행세하는 사기꾼을 견디지 못합니다. 한편 주인공은 사기꾼이 자기 자리를 뺏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혈질은 나설 준비가 됐습니다. 아무도 그를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교활한 자는 그의 마음을 바꾸려 하지 않고 아이디어를 제시할 뿐입니다. 강한 자의 계획은 전력을 다하는 것이었지만 전략가는 말합니다. 장대한 전투에는 정당한 명분이 필요하다고. 이제 아이언 크로스 본부를 엿보는데 출입 금지 구역입니다. 누군가 침대에서 완전히 뻗었고 케이지의 상태가 말이 아닙니다. 그의 스탯은 바닥을 쳤고 물약의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액체는 위험해서 금지된 물품입니다. 이제 그는 그 약물 때문에 나무늘보처럼 움직이며 겨우 기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치의 장비 때문에 이 위험한 것을 들이켜야만 합니다. 효과가 있을 땐 스탯을 2배로 늘려주니까요. 게다가 전설적인 영웅인 척하면 토너먼트에서 특혜를 받습니다. 함정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 미치광이는 다시 한번 위험을 감수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모든 속임수는 무의미해지고 길드에서 쫓겨나고 싶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겨야만 하는데 그때 문에서 노크 소리가 들립니다. 문을 열자 거친 남자가 말합니다. 혼자 있고 싶었는데 문제가 생겼다고. 큰 문제는 누군가 현실에서 그 신화적인 전사의 친구인 척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두가 이 전설적인 전사에 대해 떠들썩합니다. 나타나기만 해도 인터넷을 마비시킬 정도죠. 갑자기 화난 남자가 누군가와 부딪히고도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미안하다는 말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그 거친 자가 라이벌을 찾으며 문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소용없다고 말하려 합니다. 자신들도 시도했지만 무시당했다고 말이죠. 다음으로 교활한 남자가 그 거물과 친하다며 안부를 물으러 들렀다고 주장합니다. 난데없이 종수가 자기 친구와 계속 대화하려 하자 주변 사람들은 모두 우아합니다. 무슨 일이지? 너무 궁금한 나머지 그들은 몰려들어 황당한 이야기를 늘어놓는 남자와 대화하며 온갖 질문을 해소하려 합니다. 그리고 영리한 친구가 스펀지처럼 모든 관심을 빨아들이고 있다는 건 명백합니다. 다시 비열한 본부. 상황을 모르는 자들은 이 반전에 완전히 충격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사기가 발각되면 아르페디아에서는 가짜 계정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케이지는 영구적으로 추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비열한 자들 중 하나가 나서서 흑기사가 그를 모른다고 거짓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집센 남자는 그들의 초창기 동맹에 대해 계속 떠들어대고 긴장감은 칼로 베일듯이 팽팽합니다. 그러자 미친 자가 라이벌에게 나와서 이 일을 완전히 끝내자고 요구합니다. 시끄러운 입이 계속 징징대는 동안 그는 어쩌면 이 사람이 진짜 친구가 아닐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아이언 크로스와 함께 있는 저 남자가 진짜인지 어떻게 아냐고 재빨리 묻습니다. 군중은 사기꾼의 말에 동요하고 길드의 조력자는 점점 더 겁에 질립니다. 서서히 이 생각이 먹혀들기 시작하고 전사는 자기 친구의 계획이 효과가 있음을 봅니다. 남은 유일한 변명은 모두에게 블루 아이언 크루의 문제아들이라는 걸 상기시켜 이유 없이 주먹을 날릴 수 없다는 것뿐입니다. 이 말을 듣고도 그 난폭자는 소위 친구라는 사람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계속 압박하고 주변 사람들은 조금씩 그 이야기를 믿기 시작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모든 혼란이 시스템 화면에 방송되고 있고 지그는 거짓을 폭로하려는 자신의 계획이 성공할 것이라고 꽤 확신합니다. 멀리서 필사적인 남자는 상황이 자기 편에서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는 것을 지켜봅니다. 자신의 계획이 성공한 것을 보고 가학적인 자는 모든 플레이어들 사이에서 준비를 마쳤습니다. 토너먼트의 드라마에 대한 수많은 뉴스가 게임 사이트에 올라오고 높으신 분들은 아르페디아에 사기꾼이 있을지도 모르며 아마 신고도 엄청나게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장 차림의 남자가 이 모든 것을 파헤치기 위해 조사를 명령하지만 선이 나타나 그럴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이 말에 늙은 남자는 이 난장판에 대해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머리를 긁적입니다. 지금까지 가짜 전설의 기사는 전투 외에는 아무도 해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삭빠른 남자는 그냥 앉아서 이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지켜보기만 할 건지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범생이의 계획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냥 토너먼트가 진행되게 두고 유한의 수를 믿는 겁니다. 크롬 합금이 만들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 부품과 스탯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갑옷을 계속 제작하면서 발명가는 초강력 흉갑을 뚝딱 만들어냅니다. 게다가 완벽주의자는 자신의 걸작의 모든 작은 디테일에 감탄합니다. 말할 것도 없이 그는 이제 금속 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는 소식을 포함해 여러 시스템 알림을 받습니다. 하지만 다른 무엇보다 그의 계획은 자신의 장비로 아이언 크로스를 쓰러뜨리는 것입니다. 이제 무기를 강화할 시간입니다. 이를 위해 여러 레시피와 재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재빨리 그는 단계를 따라 마법진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작업하면서 그는 챔피언십 대진표의 현재 상황을 생각하고 결승에서 적들과 맞붙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수많은 노력 끝에 마법 부여가 마침내 완료되고 활성화되자 눈부신 섬광이 터져나와 온 장소를 밝힙니다. 경기장에서 베헤모스가 함께 있는 폐하에게 길을 안내하는 것을 봅니다. 마노스의 여제 미네르바입니다. 시녀들과 함께 정말 아름다워 보입니다. 멀리서 사람들은 전체 랭킹 4위인 거물을 발견합니다. 게다가 왕족과 어울리고 있습니다. 이 순간 매우 진지한 분은 귀족의 요청에 실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그는 그녀에게 재빨리 절합니다. 이 상황에서 악당은 이것이 케이지가 자신을 완전히 증명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자가 나타나 관중의 열기를 띄우며 장대한 대결의 시작을 알립니다. 블루 아이언 대 아이언 크로스, 이제 거칠어질 겁니다. 교활한 녀석이 말합니다. 날 괴롭히던 놈을 쓰러뜨릴 거야. 하지만 자신만만한 남자가 말합니다. 어디 덤벼봐, 애송아. 사기꾼은 도전을 받자 완전히 이성을 잃고 흥분합니다. 그러자 프로가 나서서 이 사기꾼에게 한 수 가르쳐줄 준비를 합니다. 라운드가 시작되고 도전자가 망설임 없이 돌진합니다. 그는 거친 접근을 보고도 동요하지 않고 그저 씩 웃습니다. 갑자기 날카로운 남자의 탈 것이 미쳐 날뛰기 시작합니다. 알고 보니 악당이 말에 손을 썼고 그의 부하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편 검은 머리 남자도 가만히 있지 않고 자신의 부대를 돌격시킵니다. 흑기사는 프로처럼 장애물을 피하고 있습니다. 식은 죽먹기죠. 그 물약 덕분에 그는 말을 제어하는 엄청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더가 부하들을 확인하는 순간 쾅 꿰뚫는 공격을 아슬아슬하게 피합니다. 전투는 뜨거워지고 양측이 격돌하는 가운데 장수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또 다른 공격이 그를 거의 마칠 뻔했지만 닌자처럼 피합니다. 멀리서 그는 라이벌이 정면 대결을 위해 다가오는 것을 봅니다.
기회를 포착한 영리한 남자가 무기를 던집니다. 망설임 없이 명중, 거짓말쟁이가 맞았고 물약 효과가 곧 사라지자 미치광이가 돌진합니다. 대담한 녀석은 그 일격을 맞고도 여전히 서 있는 남자를 보고 충격받습니다. 이 맹렬한 돌격에 불쌍한 남자의 상황은 암울해 보입니다. 곧 게임은 끝나고 아이언 크로스가 승리를 가져갑니다. 이후 패자는 사기꾼이 보기보다 약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큰 타격을 입은 후 그의 움직임이 둔해졌습니다. 영웅이 다른 이상한 점은 없냐고 묻자 미치광이의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경기장에서 겨우 9분밖에 버티지 못했죠. 알고 보니 대장장이는 그 수상한 물약 덕분에 적에게 10분의 시간 제한이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비록 규칙 위반이지만 모든 것이 지그의 교활한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레드 타이거즈가 결승에 진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교활한 남자는 자기 팀이 해낼 거라고 확신합니다. 로키가 가슴에 창을 맞고도 아무렇지 않게 버텨냅니다. 상대는 그 갑옷을 뚫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충격에 빠집니다. 이길 가능성이 없자 불쌍한 남자는 절망에 빠집니다. 그러자 발명가는 퀴린의 작품마저 이길 수 있는 것을 만들었다고 자랑합니다. 조용한 자가 싸움을 마무리하며 팀의 승리를 확정짓습니다. 레드 타이거가 마침내 이벤트의 최종 단계에 진출합니다. 승자들이 우스꽝스러운 포즈를 취하자 주인공은 자신이 만든 멋진 의상에 흥분하지만 그의 라이벌은 탐탁지 않아 합니다. 황후가 일어서서 최종 결전이 곧 시작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귀족은 싸움이 자신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었다고 인정합니다. 장대한 격돌이 시작되자 단장들이 서로에게 돌진합니다. 부하 중 한 명이 레드 타이거의 2인자를 노립니다. 그의 창이 미친 듯이 강렬한 붉은 에너지로 빛나고 있습니다. 마치 대상의 몸이 주문에 걸린 것처럼 창이 저절로 움직입니다. 그 숙련된 전사는 정말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리즈가 경기 시작 10분 전에 누군가에게 손을 흔들고 있습니다. 여행에서 막 돌아온 아버지와 함께 있는 사야입니다. 수염난 남자는 놓친 것을 아쉬워하며 관중석에 자리를 잡습니다. 멀리서 팬들은 친구들이 경기장에 들어서자 환호하지만 포포는 보호자의 무릎에서 빠져나가려 꿈틀거리는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충격적이게도 지그가 싸움에 뛰어들었습니다. 아무도 대장장이가 왜 콜로세움에 있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다시 전투 장면으로 돌아와서 그 남자는 꼭두각시처럼 조종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곧 그것이 전문가의 마법 부여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갑자기 적 병사들이 서로 충돌하기 시작합니다. 알고 보니 그들은 자성을 띠게 되었고 혼란에 빠진 자들은 영문을 모릅니다. 전략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기에 마법을 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조켈은 레드 타이거 대장장이의 엄청난 수에 극도로 흥분합니다. 계획대로 모험가는 말합니다. 우린 공격할 생각이 없었어. 그냥 자력을 좀 보여주려고 했지. 이제 케이지는 모든 적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그 자력에 끌려 들어가면 끝장이라는 걸 알고 있고 이제 지원군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미친놈은 도망치는 것을 멈추고 돌진하며 자신을 불꽃으로 감싸고 영웅들에게 던집니다. 처음에는 이겼다고 생각하며 의기양양하지만 놀랍게도 용병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불길을 뚫고 달려갑니다. 그때 쾅 지휘관이 부대에게 전속력으로 진격하라고 외칩니다. 창병들이 내일이 없는 것처럼 돌격하지만 그 미치광이는 광폭해져서 자기 편 일부까지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베테랑의 찌르기를 막아내며 아직 실력이 남아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들이 맞서는 동안 흑기사는 잠깐이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더 있어. 그리고 베테랑은 이건 내 계획이 아니야 라고 생각합니다. 둘 다 뒤로 밀려났을 때 필사적인 남자는 물약 효과가 떨어지고 있음을 깨닫고 다시 공격하지만 재빠른 자가 그것을 피합니다. 격돌은 계속되고 그 바보는 승리를 갈망하며 자카를 거세게 압박합니다. 그를 무장해제시키고 그 가학적인 놈은 다 이겼다고 생각하며 자랑합니다. 바로 그때 그 노인은 진짜 밭이라면 더 빠르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쾅 주인공이 뒤에서 공격합니다. 그들이 마주서자 대장장이는 넌 그냥 싸구려 짝퉁일 뿐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물약 효과가 사라지고 그 남자의 몸이 이상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그가 뛰어들며 이건 진짜 전설의 영웅이 아니야 라고 말하고 그의 머리에 강력한 일격을 날립니다. 케이지의 정체가 모두에게 드러나고 그 사기꾼은 몹시 불안해 보입니다. 관중들은 그 불량배의 진짜 정체를 깨닫고 충격에 빠집니다. 최후의 일격이 준비되고 패자가 반응하기 전에 칼날이 그를 덮칩니다. 그의 HP가 0이 되면서 이 희극은 마침내 끝이 납니다. 사회자는 흥분하며 레드 타이거의 승리를 선언합니다. 관중들은 가짜 바츠 루머가 사실이었음을 기억하며 환호합니다. 베헤모스는 자기 부하가 완전히 실패작임을 깨닫고 분노합니다. 한편 2위는 아이언 크로스에게 돌아갑니다. 방문객들이 몰려와 엄청난 승리를 축하합니다. 흰머리의 그녀는 쿨한 척하며 파트너가 그럭저럭 잘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게임 포털에 길드 본부 사진이 뜨는데 바로 그 천재의 대장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1위 시상식 시간인데 뭔가 이상합니다. 멀리서 그 젊은 남자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것을 목격하고 있는데 그때 우렁찬 목소리가 모두에게 승자에게 경의를 표하라고 말합니다.